웰컴 빌맨. 안녕하세요. 주모님, 쭈님 반갑습니다. 오늘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정말 영상이 올라갈 때는 햇빛이 짱짱할 수도 있겠네요. 예,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첫눈이 내리고 있는데 정말 이런 포근한 마음이 가득해서 모든 일에 행복한 일이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따뜻한 메시지 감동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새 또 핫 트렌드 이슈 뽑아봤어요. 이거 진짜 매주 이거 알아보는 게 나름 되게 재미가 있어요. 검색량,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기사, 이런 것들 쭉 트레이스를 이렇게 따르면서 이거 정말 요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슈에 좀 관심이 몰려있구나, 이걸 정말 배우고 있거든요. 이번 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기억이 나는 뉴스가 있어요? 최근에 그 롯데가 좀 위기설이 좀 돌고 있다는 것도 들은 거. 그러게요. 롯데 위기설. 네. 롯데? 저 롯데가 재계서열 몇 인지 아세요? 3위 정도 되지 않아요? 재계서열 4위. 4위. 우리나라 5대 대기업. 그죠. 엄청 높은 순위로. 네. 근데 롯데가 지금 현재 영업이익 순위로는 17위예요. 17위. 네. 그러니까 재계서열로는 매출 4위인데 네. 영업이익 순으로는 17위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매출 대비 이익률이 안 좋은 거예요. 네. 요새 한참 롯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익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롯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건가요? 롯데 하면은 아마 식품 쪽이 먼저 떠오르는 거. 식품, 유통. 네, 그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백화점이죠. 네. 어떻게 보면 신세계 백화점하고 롯데백화점이 쌍벽을 이루잖아요. 네. 우리 생각으로는. 그리고 이마트하고 롯데마트 이렇게 쌍벽을 이뤘었는데 한참 이런 유통 쪽이 지금 경기 위축이 심하다 보니까 롯데백화점 영역이나 롯데마트 영역도 뭐 업황이 좀 부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 유통을 많이 하잖아요. 롯데 쇼핑이나 이런 데 보면은 롯데는 전통적인 유통기업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요새 내수 시장이 위축이 되면서 매출 저하, 이익 저하는 우리가 예측될 수 있는 거고, 근데 결정적인 게 있어요. 왜냐하면 롯데가 이러한 어떤 유통기업을 좀 더 탈피하고 확장하고자 롯데 케미칼을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지금 이 화학공업 쪽이 완전 업황이 부진이거든요. 여기 적자가 엄청난 거예요. 거의 뭐 몇천억 원 단위의 지금 부채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뭐 차입금, 그러니까 대출 차입금이 만기가 된 상황이 다가오는데 그거를 못 갚는 거 아니냐라는 설이 도는 거예요. 설이. 이거 못 갚게 되면은 여러 계열사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있으니까 연쇄적인 어떤 자금 압박의 부도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설이 막 돌고 있는 거죠. 근데 안전해도 돼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롯데에서 뭘 발표했냐면 4조 원 정도의 현금 유동성이 있다라는 걸 발표를 했고요. 대통령실에서도 이게 워낙 불안하잖아요. 이게 어떤 그림자가 있냐면 예전에 IMF 때 있잖아요. IMF 때 재계서열 4위 그룹이 있었어요. 모르실 거예요 아마. IMF 때 재계서열 4위 그룹.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한보그룹이라고 있어요. 한보? 네, 한보. 거기가 재계서열 4위였어요. 근데 IMF의 첫 스타트를 끄는 회사가 한보그룹이었고요.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면서 연쇄적 부도 작용으로 당시에 대우그룹까지 타격을 준 거죠. 그래서 그게 IMF로 불러오게 되는 시작점이 한보그룹이었는데 하필 그 한보그룹이 당시에 재계서열 4위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오버랩이 되니까 좀 긴장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롯데에서도 뭐 막대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롯데 타워도 있고 뭐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뭐 1조 원 정도의 차입금을 롯데가 못 막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가치가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계속 이렇게 업황이 안 좋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업황 회복이 정말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대기업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거는 딱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 지금 찌라시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이제 공포감을 느끼는 거죠. 또 롯데만 또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자, 한참 또 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계속 뉴스가 나와요. 30% 인원을 감축한다. 보신 적 있어요? 유튜브에 막 올라오잖아요. MBC에서도 막 30% 인원 감축한 설이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정확한 정보는 아니에요. 저도 확인해봤는데 30% 인원을 삼성전자에서 뭐 조기퇴직을 받거나 희망퇴직을 받거나 이런 어떤 풍문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아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약간 어려운 게 있어요. 어떤 반도체를 제가 이거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삼성전자의 주 수입원은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중에서도 반도체의 그런 카테고리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게
메모리 반도체 영역이에요. 아, 메모리. 이 메모리 반도체의 전 세계 40%가량 삼성전자가 장악하고 있어요. 네. SK가 한 20, 30% 장악하고 있고. 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 메모리 반도체 영역에서는 70%가량을 우리나라가 지금 석권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근데 이 메모리 반도체가 중국이 도전이 거세요. 아, 접근성이 제일 쉬운 반도체 영역이 메모리 반도체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CXMT라는 회사가 중국 내수 시장을 장악하면서 몸집을 키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계속 삼성에게 저가 공세, 삼성 반도체 가격의 절반 가격으로 시장 공략을 하니까 아, 삼성전자와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는 네. 굉장히 이제 그 가격 방어를 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삼성전자는 새로운 반도체 영역을 도전해야 되는데 네. 그 반도체 영역이 바로 파운드리 반도체 영역이에요. 오. 근데 이 파운드리 반도체 영역에서 최고 강자는 대만의 TSMC예요. 오. 이 TSMC가 네. 삼성과 SK가 메모리 반도체 전 세계 70%를 장악하고 있다면 대만의 TSMC는 이 파운드리 반도체 영역의 전 세계 70%를 장악하고 있어요. 아, 양대 산맥인 거죠. 네. 메모리와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의. 근데 수익률은 네. 파운드리가 더 좋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파운드리로 비집고 들어가서 새로운 매출 영역을 창출하는 거죠. 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CPU 있죠, CPU. 네. CPU 하면 딱 생각나는 회사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라벨 붙는 거 있잖아요. 인? 라벨. 인텔. 맞아요. CPU 반도체에서 인텔이 또 70%를 장악하고 있어요. 아, 이거 엄청. 다 70%야. 인텔은 CPU 영역의 70%를 장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AP 영역이 있어요. AP 영역은 미디어텍과 퀄컴이 합쳐서 70%를 장악하고 있어요. 야, 이게 70% 허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어떤 반도체 영역에서 삼성전자가 살아남고 싶다. 그 시장 점유율이 30%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파운드리 사업에 삼성전자가 도전한 지 꽤 몇 년 됐거든요. 지금 점유율이 16%예요. 오, 16%. 꽤 세죠? 네. 근데 적자예요. 아, 적자분. 16%인데도 적자예요. 아, 엄청 많이 네. 점유를 해야. 그죠? 30% 정도 넘어가야지 이제 수익 창출되는 것 같아요. 봤을 때. 근데 적자 금액이 분기별로 1조 원이에요. 네. 와, 엄청. 1조 원이면 4년이면 4조 원이잖아요. 삼성전자의 지금까지 누적 순이익이 10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지금 파운드리를 버리기는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너무 아까워. 아깝죠. 네. 근데 이 파운드리 영역에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도전했다가 다 망했거든요. 와. 이 파운드리 영역에 이 TSMC의 아성을 흔들기 위해서 퀄컴이나 인텔이나 다들 막 이 도전했지만 막대한 돈을 잃어버리고 포기했어요. 네. 근데 삼성도 지금 여기까지 한 거죠. 어떻게 보면 16%까지 온 것도 대단한데 네. 이걸 대형 고객을 섭외를 해야 되는데 이 대형 고객 입장에서는 삼성전자한테 파운드리 오더를 받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반도체 설계도를 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설계도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 회사거든요. 그쵸. 그리고 핸드폰도 팔고 각종 전자 기품들 다 팔고 CPU도 만들 줄 알고 모든 기술이 집대성돼 있어요 삼성에. 근데 퀄컴이나 엔비디아나 이런 회사가 자기 경쟁사일 수 있는 삼성한테 설계도를 줄까요? 아 이게 어려운데요. 이게 어려워서 기술력이 있지만 고객 확보가 쉽지가 않은 거죠. TSMC는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냥 우리는 파운드리 반대초만 할 거야. 하니까 고객사가 믿고 맡길 수가 있지만 네. 삼성은 좀 그게 어려워요. 그쵸. TSMC. 그렇죠. 이거를 회사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이상도 어려울 것 같아요. 분리되더라도 그쵸. 좀 어렵죠. 좀 달라 잃어버리면 또. 그렇죠. 아, 이슈될 수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인데 어쨌든 그런 설이 나오니까 파운드리 업종에 있는 사람들 인원을 축소하는 거 아니냐. 꽤 많은 인원이 종사하고 있고 이미 우리 그 평택에 파운드리 공장 2개가 있는데 거기에 가동률이 50%밖에 안 된대요. 가동률이 50%밖에 안 된다는 건 딱 봐도 그냥 뭐 적자인 거죠. 네. 그렇다면 인원이 많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감원서를 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삼성전자 인사부에서는 그럴 리 없고 논의조차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계속 그렇게 기업이 힘들어지면 조금은 뭔가 실행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이 대기업들에 이렇게 힘든데 얼마나 작은 기업들이나 자영업자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켓컬리도 되게 잘 나갔잖아요. 네. 엄청. 네. 마켓컬리 진짜 막 음식을 이렇게 배달하고 네. 식자재를 배달하는 선두주자가 마켓컬리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새벽 배송 시작한 게 마켓컬리였잖아요. 새벽 배송 엄청났어요. 근데 마켓컬리가 지금 누적 적자 금액이 계속 쌓여서 계속. 네. 어떻게 보면 그 쿠팡 이츠나 네. 이런 그 거센 그 도전에 이 대응을 할 수가 없이 경쟁력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마켓컬리도 계속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이렇게 기업 이익이 실현되기 어려운 구조로 가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제가 요새 핫트렌드인 롯데 부도설, 삼성전자 뭐 이런 간축설 이런 이야기를 조사해 보면서 정말 대기업도 되게 힘든 구조다. 네. 와, 정말 이렇게 힘든 구조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힘들겠구나 이런 마음을 느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가장 어두울 때가 바로 동리터 오기 바로 직전임을 우리는 압니다. 어려운 시기는 다 지나가고 이제 밝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지금 비춰있어요. 그런 게 있나요? 있죠. 저번에 일전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네. 아, 금리 인하 플러스 뭐냐 종전의 소식들. 아우. 예, 이거는 이 종전의 소식들은 다음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보고 싶어요. 예, 그렇죠. 다음 편. 기대가 희망 됩니다. 있습니다. 네. 희망은 있습니다. 예. 다음 편을 편으로. 기대해 주세요. 박경의 트렌드 이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바이 하겠습니다. 굿바이. 굿바이.